feel like I'm losing my mind. TNL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TNL은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으로 그 고기능성 소재 기술을 이제 의료용 분야에 적용해서 창상 피복제랑 정형외과용 고정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이제 창상 피복제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혈제나 마이크로 니들로 이제 좀 제조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이제 99년에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개발했다는 것과 이제 2007년에 국내 최초로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을 개발했고 2015년에는 트러블 케어 패치 국내 시장에 진출했고 이제 2018년에는 그 트러블 케어 패치를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2020년 11월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이고요. 시가총액은 보시면 한 3,6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2021년 매출은 719억, 영업이익 223억, 당기순이익 1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제 기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은 창상 피복제 83%, 정형외과용 고정제 11%, 기타 5%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창상 피복제는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 소재로는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의 비중이 61%로 높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폼이 14% 정도 됩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가 40%, 해외가 60%로 해외가 더 많고 미국이 45%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매출처를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아무래도 이제 ODM 비중이 한 8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주요 매출처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가장 이제 1위 고객사로는 이제 미국의 히어로 코스메틱이라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매출 비중의 43.7%로 되게 크고요. 상위 5개사가 이제 매출의 67.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창상 피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습윤 드레싱제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상처 치료제를 이제 건식 드레싱제랑 습윤 드레싱제로 나누는데 이때 습윤 드레싱제를 이제 창상 피복제라고도 합니다. 건식 드레싱제는 이제 다들 아시는 꺼즈나 뭐 데일랜드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처 부위를 이제 좀 건조하게 하고 드레싱제를 떼어낼 때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와서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습윤 드레싱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떼어낼 때 통증도 없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오면은 그런 나오는 그 삼출액을 좀 유지시켜 주어서 자연 치유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드레싱제고요. 그 드레싱제의 종류로는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그 다음에 폼, 그리고 하이드로겔, 실리콘 알지네이트 등이 있는데 이제 TNL 같은 경우는 얘네를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드로콜로이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각 종류는 이제 조금 용도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형외과용 고정제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외상 고정 장치, 척추 장치, 부속품, 브레이스 및 관절경의 장치로 분류되고 주로 골절의 치료 및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깁스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발표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랑 경쟁 상황을 보겠습니다. 창상 피복제 시장인데요. 이제 세계 창상 피복제 시장 규모는 17년에 35.3억 달러에서 25년에 54.5억 달러로 연평균 5.6%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또 동남아 시장은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14년 732억 원 규모에서 18년 1051억 원 규모로 연평균 9.5%씩 성장해 왔고요. 23년까지는 연평균 최소 5% 정도 성장을 지속해서 1341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 특징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상처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하고 그리고 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 창상 피복제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일반 소비재나 뭐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NL도 이제 이제 여드름 패치를 이제 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처 치료제, 뭐 창상 피복제 이런 어려운 용어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여드름 패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경쟁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창상 피복제 자체는 그 공급하는 주요 회사가 대부분 이제 폼 드레싱제로 공급하고 있어서 경쟁은 좀 치열합니다. 그 창상 피복제 시장 내에서 폼 드레싱 시장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른 이런 경쟁사들을 보면은 폼의 이제 비중이 커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경쟁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폼 드레싱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창상 피복제는 일반적인 제품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 공급이 어렵고, 뭐 차별화된 성분이나 특성이 없다면은 신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므로 이제 진입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다고 해요. 이건 이제 병원 쪽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 여드름 패치 시장이 결국엔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TNL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얘네가 이제 아무래도 ODM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체 브랜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되게 여드름 패치 시장에서는 강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영진 및 주주인데요. 이제 최은소 대표이사님이 이제 34.15%로 가지고 있으시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47.71%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 5% 이상 주주는 이제 최은수 대표이사님을 제외하면 없어서 따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딱 하나로 이제 창상 피복제, 그러니까 여드름 패치의 수출 성장을 잡아봤습니다. 그 매출액이랑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18년부터 그 수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8년에 19억, 이거는 이제 창상 피복제 수출입니다. 18년에 19억, 19년 46억, 20년 98억, 21년 352억으로 증가했고, 22년 3분기까지는 291억까지 달성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창상 피복제 수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얘네가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해왔냐면, 그 18년에 ODM 방식으로 미국 히어로 코스메틱에 마이티 패치를 공급해서 미국 트러블 케어 시장에 진출에 성공했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아마존에 이거 그 베스트셀러, 그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지금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캡처했을 당시에는 2위였어요. 평점은 이제 4.5, 5점 만점에 4.5로 되게 높은 수준이었고요. 이제 여기 부문에서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부문에서는 1, 2위를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여드름 패치 부문에서는 1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여기서 2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거기는 라엘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여기에는 TNL이 직접 공급하는 건 아니지만 반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이티 패치의 그 구글 트렌드를 좀 봤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미국 하나를 이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봤습니다. 둘 다 이제 검색어 트렌드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역별 관심도에서도 미국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히어로 코스메틱이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C&D에 인수되었는데요. 얘네가 아무래도 이제 그 히어로 코스메틱 자체는 1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좀 작은 이런 회사인데, C&D에서 이렇게 인수해 오면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더 이렇게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C&D는 얘네를 왜 인수했냐고 이렇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는 가정의 23%가 여드름 관련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아직 여드름 패치는 그 중에서 뭐 4.4%에 불과해서 여드름 패치에 추가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순 계산으로 이제 5.2배 정도 이렇게 침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C&D는 이제 그 히어로 코스메틱 인수 전에 TNL 공장을 실사하고 공급 물량 확대 계획을 전달을 했고, TNL은 그에 맞춰서 공장 증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그 공장을 이렇게 실사했다는 거를 보면은 C&D에서 히어로 코스메틱을 인수할 때 TNL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캐파가 되고, 교대 근무까지 한다면 1,800억 원까지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오프라인 유통망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 C&D 같은 경우는 유럽 등에 이제 좀 유통망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진출 국가를 조금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출입을 이렇게 추적할 수가 있는데, 23년 2월에 수출입 잠정치가 이제 611만 달러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을 따로 그 대입한 수치가 아니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성핍재를 이만큼 수출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1월에는 그 얘네가 이제 안성시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1월에는 이제 안성시에서 수출한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월에는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1월에 전체 수출입에서 이제 안성시 수출입을 비중을 곱해주니까 이제 YY로 200% 넘는 이렇게 성장한 수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로도 보시면은 23년에 되게 크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는 이제 22년에 그 C&D의 히어로 코스메틱 인수되면서 뭐 제대로 이렇게 판매를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을 좀 일부는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포인트인데요. 리스크 포인트는 이제 경쟁 심화 우려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진입 장벽이 막 엄청 높은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면은 그로 인해서 뭐 고객사들에서 단가 인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가 기술력이 막 엄청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그냥 제가 직접 추정하지 못했고 그 컨센서스를 가져왔는데, 23년의 컨센으로는 이제 매출액 1,005억 원 정도 나오고 그 영업이익이 336억, 당기순이 285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은 현재 주가는 이제 12.6배, 포워딩으로 12.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보통 피어 그룹으로 묶는 게 그 화장품 그런 업체들이랑 묶는데, 걔네는 이제 뭐 한 20배 막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의 멀티플이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